안녕하십니까. 독신 임성관입니다. 독서교육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중이고, 그 첫 번째로는 학교를 정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로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 예정인데, 여기서 말하는 도서관은 사회에 있는 도서관들, 특히 공공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의 유형은 다양하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국립, 공공, 대학, 학교, 전문 등으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대학과 학교의 차이는 대학은 말 그대로 대학교 내에 있는 도서관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학교는 초등, 중등, 고등까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워낙에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도서관의 유형이 다양합니다. 자, 그런데 그곳이 어디든 도서관의 설립이라든가 운영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읽어봐 드릴게요. 도서관은 도서 및 기타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독자에게 독서라든가 조사라든가 연구, 참고, 취미 등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기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도서관에서는 이용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또 요즘에는 고객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고객들이 무엇인가 원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 연구일지, 아니면 뭐 참고를 할 건지, 아니면 조사를 하는 것인지 목적이 있겠죠. 그럼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제공을 해서 결국 목적 달성을 도와주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곳,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도서관의 기능도 상당히 다양한데, 요즘에는 그냥 한마디로 다 압축을 해서 도서관은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즉,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기능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요즘에 쇼핑몰들 가보면 뭐 멀티플렉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공간에서 많은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기본적으로 쇼핑 할 수 있죠. 그 다음 식당, 뭔가를 먹을 수 있습니다. 카페도 물론 있고요. 그런데다가 뭐 영화를 본다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오락, 게임 이런 것들을 한다든가 뭐 등등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그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런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도서관은 쇼핑몰은 아니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 드린 모든 기능들을 다 갖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적어도 문화라고 한정을 지었을 때 그 분야들 가운데에서 일부를 제공해 준다. 사람들이 그 안에서 누릴 수 있게 해준다 라는 맥락이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죠. 독서, 물론 책만이 아니라 신문, 잡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들을 수 있거나 아니면 미술 작품들을 전시를 해서 관람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뭐 등등, 이와 같이 과거의 도서관은 그야말로 주로 종이책들을 수집을 하고 보존을 하고 제출을 하는, 이용을 시키는 데에만 중점을 두었다면, 지금은 그야말로 문화의 산실, 복합문화가 함께 있는 곳으로 구성을 해서 다양한 측면에 대한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교육을 하는 곳들이 많지 않았죠. 학교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들은 시민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교육기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집 밖으로만 나가도 도서관만이 아니라 뭐 문화센터라든가 심지어 행정복지센터라든가 무슨 수련관이라든가 문화회관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교육기관들이라고 하는 곳들입니다. 따라서 옛날에 비하면 교육 기능이 조금은 줄어든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이 원해서라기보다는 워낙에 많은 기관들이 있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체제이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이 교육의 기능이 조금은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도서관의 주요 기능 가운데
교육은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서관에서는 독서 교육을 어떤 맥락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공공도서관들은 독서문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큰 제목 아래에 대상들을 구분을 지어서 각각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공공도서관에 가게 되면 이 대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이용자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주 고객, 주 이용자는 누구이냐? 초등학생들 아니면 성인 주부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외의 대상들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통계를 내보게 되면 가장 많이 오시는 분들은 주부들, 특히 뭐 30대, 40대, 50대 주부님들 가장 많은 이용자 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층은 그들의 자녀들인 10대 초등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인지 도서관에 가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오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밖에 없죠. 또 그들이 자꾸 요구를 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프로그램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고 아예 없는 곳들도 있습니다. 또는 노인들, 물론 지금은 초고령화 사회가 이제 됐기 때문에 노인들이 많아요. 또 그분들이 도서관에 많이 오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점점 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통계를 내보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이용자층과 또 프로그램의 대상은 주부들 그리고 초등학생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영유아부터 시작을 해서 초등학생들, 청소년들, 그리고 성인들, 노인들, 그리고 장애인들까지도 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그들을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들을 계획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독서교실을 운영을 한다라고 적어 놓았죠. 독서교실은 앞서도 이야기를 드린 바와 같이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공공에서는 4일 정도로 운영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때로는 3일만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주로 4일, 즉 휴관일을 제외한 4일. 만약에 월요일이 휴관일이면 화, 수, 목, 금, 금요일이 휴관일이면 월, 화, 수, 목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는 곳들이 대부분이고요. 대상 학년은 초등 4학년이 기준이고 어떤 곳들은 3학년 혹은 5학년 혹은 3, 4학년 뭐 묶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곳들은 중학생까지도 독서교실 대상으로 삼는 곳이 가끔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 또한 학생들은 한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독서교육의 일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행사 이벤트들도 많이 열리고 있는데 이를테면 독서 감상문 대회 또는 독서 퀴즈 대회 이런 것들도 넓은 의미로 보자면 독서 교육 중에 한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 여기엔 적지 않았습니다만 독서회 같은 것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행사, 프로그램, 이벤트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넓은 맥락으로 보자면 독서 교육을 위한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에 있는 공공도서관들도 독서 교육을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요즘에는 지자체별로 도서관들이 특화를 기하고 있기도 하죠. 즉 그 말인즉슨 과거에는 똑같이 주제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비슷한 책들을 수집을 하고 보존을 하고 서비스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예산도 부족하고 또 그런데다가 이용자층 고객들의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각각의 도서관들이 특별한 주제를 갖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알맞게 즉 컨셉을 정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고 또 프로그램도 이제 그쪽 방향으로 모색을 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차별화를 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독서문화 프로그램들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또 그 말인즉슨 이용자들인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것들을 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 즉 다양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교를 넘어서 지역사회 도서관들에게도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 그리고 공공도서관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야기 드릴 가정과 사회까지 모든 곳들을 잘 연계를 해서 활용을 한다면 한 사람의 독서 능력 그리고 흥미는
절로 높아지고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바라는 평생의 독자가 될 수 있다라고 단언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독서교육 현장 가운데에서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홈페이지도 잘 되어져 있고 또 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을 테니까 시간 날 때마다 한번 가보시면 좋겠고요. 예, 성인들이라고 하시면 자녀가 있으시다면 데리고 가시는 것도 강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